한 남성이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의사 머리를 내려칩니다.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으러 온 술 취한 남성 환자가 앞에 앉아있는 의사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한 일이 두 화면을 포함해서 7월에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의료단체 3곳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이슈가 있을 때 잠깐 관심받다가 결국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은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겠죠. 팩트체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가 추세입니다. 네. 폭행, 폭언, 협박, 난동 등으로 적발된 사람의 숫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3년 152명, 2015년 341명, 지난해 477명입니다. 올해는 6월까지 222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구속이 된 사람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명, 2015년 4명, 지난해 4명입니다. 올해는 2명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폭력의 정도나 경위가 달라서 이것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처벌 규정이 좀 미흡한 거 아닌지 이걸 좀 봐야겠는데요. 네, 응급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법에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규정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의사 혼자 소송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3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한다는 13.3%뿐이고 병원이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응답이 26.4%, 병원이 평판을 고려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 그걸 바란다는 응답이 60.2%였습니다. 미국의 9개 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합니다. 병원이 응급실 폭력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파악해서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사전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 막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제압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중요하고 그 역할에 많이 기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 중에서 62%의 안전요원이 있었고 38%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입니다. 익산의 한 병원입니다. 당시 안전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가 된 뒤에 여러 곳에서 이 안전요원이 주저주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뭐 일단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도착을 했고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병원과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써서 제압할 법적 권한이 없고 오히려 쌍방폭행에 연루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요원은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경비 외에는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안전요원에게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합니다. 미국 일부주는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사법기관에게 알릴 수 있는 응급 버튼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매뉴얼도 만들겠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